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요청, 부탁하는 거 한번 다뤄봤잖아요, 아이들한테.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했었던 거는 강요하고 구별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요청으로 되는 일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좀 더 단호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분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단호한 것과 요청이 순서는 같아요. 엄마가 이것을 하는 이유, 이걸 하면 좋은 이유, 그거 먼저 설명해주고, 두 번째는 구체적이고 긍정적이고 실현 가능했는지, 거기까지로 딱 끝나면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야. 이게 우리가 좀 단호하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주는 거라면 할 수 있을까? 이 말. 근데 할 수 있을까는 부탁이거든요. 근데 할 수 있을까에는 싫어라는 말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물 좀 떠다 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싫어라고 말할 때 이 자식이 하면 그거는 처음부터 뭐였죠? 처음부터 강요였어요. 그래서 이게 부탁이었는지 강요였는지는 듣는 사람들은 종종 몰라요. 말하는 사람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오늘 끝나고, 태연 대표님 오늘 끝나고 저랑 남아서 여기 조금 한 5분 정도만 정리 정돈 좀 하고 가실까요? 라고 했을 때 거절 네. 한번 해보시죠. 제가 오늘 좀 바쁜데 죄송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쪽 인간성이 원래 그 정도더라고요. 뭐 이런 식이면 이건 처음부터 뭐였어요? 강요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라도 예, 알겠어요. 이것도 강요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진짜 요청이었으면 바쁜 일이 있어서 그거 조금 처리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5분 동안 여기 정리정돈하는 거,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꼭 태연쌤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괘씸해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저 사람은 자기한테 지금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돌보고 싶다라는 신호일 뿐이에요. 나를 싫어하거나, 아니죠?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기한테 지금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저한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저 때 내가 이거를 거절하면 박지연 선생님이 날 싫어하겠지? 예,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다면, 그거를 제가 또 알고 있다면 저 또한 그 예스는 원치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할 때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는지를 알면 엄마들은 훨씬 조심하게 될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지난주였다면, 이번 주는 뭐냐면 엄마가 너 얘기 좀 들어줄까? 이거예요. 얘기 좀 들어줄까? 했다가 싸움으로 끝나는 관계가 너무 많거든요. 얘기해봐. 괜찮아. 뭐든지 엄마한테 얘기했다가 아이가 엄마랑 다시는 얘기 안 한다고. 어느 날 제 아이가 초등학교 때 수학학원을 다녔었어요. 근데 그 수학학원 1층에 이제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요.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변기에 앉아 있는데 그 문 안에 어떤 아이가 거기다가 고민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학원촌이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고민이 있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비속어를 쓰면서 이렇게 거의 뭐 완전 깨졌다. 너무 혼났다. 괜히 얘기했다. 그렇게 그냥 써놨어요, 볼펜으로. 근데 그 밑에 다 댓글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댓글에 이렇게 해가지고 니마 미쳤삼? 그걸 엄마한테 왜 얘기하삼? 누가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아이도, 또 다른 아이도 나는 절대 내 고민 엄마한테 얘기 안 함. 엄마한테 얘기해봐야 본전도 못 건지. 뭐 쭉쭉쭉쭉 달려있어요. 거기에 단 하나 아이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있었는데 안 쓴 건지 모르겠지만 그 댓글상에는 단 하나에도 나는 내 고민을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하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여기에 최소한 이 댓글을 다른 여러 명의 이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그 사건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혹은 자기를 양육해주는 어떤 보호자를 믿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 이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해결해 나갈까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감하기인데요. 그러니까 공감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공감하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는 늘 그러고 싶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싫다는 엄마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의도는 있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조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잔뜩 골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간식을 주면서 엄마가 마주 앉았죠. 그때 아이가 다짜고짜 그 새끼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마 이 말을 들으면 무서울 거예요. 어머, 얘가 내가 지금 들어주려고는 했는데 얘가 들어주려고 했는데 난 걔가 미워. 너무 미워. 걔가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걔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공감해 줄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어떤 말들을 할까요? 이 아이한테. 어쩜 엄마 너무 놀래가지고 얘, 너 이거 혹시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 했니? 이거부터 하긴 해. 너 선생님이 너 이런 거 들었니? 너 다른 친구들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니? 그 좀 얘기를 참다 듣다 보면 엄마가 이제 얘가 이 얘기를 했다는 게 너무 걸려가지고 다른 얘기를 못 듣죠. 너 어디서 그런 말 배웠어? 어? 죽여버린다니. 누구를 죽여? 어? 범죄자야 네가? 왜 그런 말을 해 얘가? 자, 이쯤 되면 이제 아이가 아니, 엄마한테 그게 얘기하고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게 뭐가 그게 아니야. 너가 지금 방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지금 이게 공감이에요? 아니면 어떤 엄마는 야 됐어 그런 애 무시해. 그런 애 무시해. 걔한텐 그런 말 할 가치도 없어. 그냥 무시해버려. 엄마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엄마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 걔가 어떻게 했어 너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막 조사하고 분석하려고 들죠.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 한두 번 다 해. 그까진 일로 뭐 누굴 죽여? 야 엄마는 어릴 때 어떻게 컸는 줄 알아? 하면서 자기 얘기로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연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의도와 말은 구별될 필요가 있거든요. 우선 의도부터 보자면 모든 엄마들은 아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이가 이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네. 굉장히 괴로워요. 그리고 막 불안해져요. 얘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면 얘가 이랬을까? 얘가 지금 믿고 노는 애는 있을까? 그러면 엄마는 공감을 해줘야지 하고 앉아있지만 마음속과 생각은 복잡해지면서 이 문제를 내가 빨리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돌아버려요. 딱 돌변해버려요. 마음의 각도가 딱 틀어져 버려요. 얘 얘기를 들어줘야지가 아니라 이걸 해결해줘야겠다라는 관점으로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분석하고 따지고 뭐 가르치려고 들고 어떤 경우에 조언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그만해. 그러니 그만해. 들어가냐 학원이나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뭐 죽이긴 누구를 죽여 그냥. 어디서 그냥 저런 말 배워가지고 그냥 하면서 말을 끊어버린다든지. 또 그 소리니? 어? 또 그 소리야? 친구들이랑 또 싸운 얘기야? 너 정말 학교에서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친구랑 쌈박질이나 하고 다니니?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린다든지. 근데 돌이켜보면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가 누군가 얘기를 들어줄 때 친구 얘기를 들어줄 때는 어때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줄 때도 저는 여기서 별로 벗어나는 걸 보질 못했어요. 친구가 나 우리 애 너무 산만해서 너무 걱정이 돼. 선생님이 자꾸 전화 오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 애 너무 물렁물렁 키워서 그래. 너가 확 잡아야 돼 걔는. 내가 보니까 네 아들은 스타일이 딱 잡아줘야 되겠더라 야. 너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 안 돼. 너 알잖아 우리 언니. 우리 언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망한 거야. 꽉 잡아야 돼. 꽉 잡아야 돼 그냥. 남자애들은 여자애랑 달라. 이런 말 들으면 어떤가요? 고맙나요 그 친구가? 아니요. 짜증나. 너무 짜증나. 너 믿음이 부족한 거야. 너 기도를 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쩌면 돌아서서요. 자기가 굉장히 친구를 위해서 오늘 시간도 내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자기 되게 좋은 친구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돌아서면서 다시는 나 쟤랑 만나고 싶지 않아. 내가 내 새끼, 내가 내 아이 이런 거 불만이고 나 이런 거 너무 속상해라고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남이 내 아이에 대해서 네 아들 너무 산만해서 문제 있어야 꽉 잡어. 그거 그렇게 두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 듣고 그래 고마워 친구야 라고 말하는 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나도 속상해 죽겠는데. 그거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리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면 아이가 행동 바꾸죠. 그럼 우리가 안 해봤겠어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주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답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냥 단지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냥 이 순간 위로도 필요하고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 그냥 정말 입 딱 다물고 내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전화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를 그럼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공감을 잘 못할 때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거나 분석하려고 하거나 바로잡으려고 하거나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가 믿지 못하는 어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지난주 우리가 왜 요청을 다룰 때 우리 아이들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쟤는 내 속을 썩으려고 태어났나가 아니라 그 모든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를 향해서 자신의 능력이 될 때 뭐든지 작은 거라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꽁쳐놨던 유치원에서 사탕 갖고 와서 엄마 입에 넣어주고 심지어 먹던 거 뱉어서 엄마 이거 먹어봐. 진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션에서 우리가 좀 믿어봐야 될 중요한 진실은 아이들한테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정말 놀라운 힘인데요. 아이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아는 힘이 있어요.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 용서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때로는 막아요. 얘는 모를 거고 내가 다 해결해 줘야 되며 이 아이한테 이 모든 걸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태어났을 때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게 사실 사랑이거든요. 그 마음이 아이들한테 있어요. 이 순간 얘가 이 친구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건 이 순간 내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표현일 뿐이지 이 아이 마음속에 사랑이 없거나 이 아이가 정말 크게 잘못되거나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전 꼭 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다시 회복되고 그 아이한테 사과할 수 있고 그 아이랑 다른 모습으로 지내는지를 많이 봤어요. 우리 어쩌면 속으로 그런 생각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말을 뱉었을 뿐이고 누군가는 생각으로만 그쳤겠죠. 그래서 공감으로 다시 돌아볼 때 우리가 제일 명심해야 될 중요한 점은 이 아이가 그 아이를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그저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닌 관점에서 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문제가 되면 복잡해져요.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공감인 줄 알았는데 했던 많은 것들을 봤어요. 조언하고 가르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행동하니까 왕따 당한 거야. 조롱하고 아니면 내 얘기하고 중간에 끊어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공감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 아이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술인 거예요. 기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걔가 언제부턴가 나랑 잘 놀지도 않고 친구들 사이에서 나 부끄러운 얘기만 자꾸 하고 나 공부 못한다고 놀리고 그러더니 이제 나만 왕따 시키고 있어. 난 그래서 걔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엄마. 난 걔 너무 미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가슴이 아프죠. 너무 가슴 아프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잠깐만 미루시고 걔 말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죽여버리고 싶어 그거를 그대로 반응한다는 것보다는 그만큼 괴로운 일이 있었어? 뭐가 가장 괴로웠어? 라고 구체적으로 걔가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나보러 공부 못한다고 놀렸어 라고 그 아이가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라는 말 대신 걔가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모든 친구들 앞에서 나를 놀렸어. 나 뚱뚱하다고 얘기했어.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너가 그걸 봤을 때 관찰로 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정말 서운했겠네. 그치? 정말 화났겠네. 그리고 엄마가 생각할 땐 너 슬펐을 것 같아. 그 마음을, 감정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있는 말 그대로 들은 말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애가 계속 판단을 하고 있을 땐 관찰의 말로 우리가 돌려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는데, 뭐를 봤는데,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들은 대로 반영해 주면서 두 번째는 너 정말 서운했겠다. 응? 그리고 굉장히 슬펐겠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막 위축됐겠네. 걔 감정을 짚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짚어주는 이유는 그 밑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실제 뿌리는 욕구에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원했던 게 됐다는 뜻이에요? 안 됐다는 뜻이에요?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 안 된 게 뭔지를 우리가 만져주면 돼요. 그 아이가 뭘 바랬을까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외모나 어떤 학교 성적으로 비교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존중되기를 바랬겠죠.
그거예요. 그리고 소속감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가 존재감 있게 같이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해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엄마도 알 것 같아. 친구들 사이에서 같이 즐겁게 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외모나 우리 학교나 성적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화목하게 건강하게 지내는 거잖아. 그게 너도 원했던 것 같아. 맞지? 하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걔가 울지도 몰라요. 이제 더 이상 걔 입에서는 걔를 죽여버리고 싶다거나 걔가 죽어버렸으면 좋다라는 말 대신 걔 나빠. 나 친구들이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 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그게 공감해요. 근데 그걸 보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보고 있는 엄마의 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순간순간 아마 올라올 거예요. 걔 누구야? 걔 이름 대봐. 걔네 엄마 전화번호 몇 번이야?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게 엄마 마음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도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저는 그 아이들을 볼 때요. 그 아이 마음속에 있는 진짜 그 아이한테 중요한 욕구가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인인지 그걸 좀 알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요. 친구들이 저를 뚱뚱하다고 놀리는 게 너무 싫어요. 걔네들 너무 나빠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저도 가슴이 참 아프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어? 그러면 걔네들 나빠요. 걔는 계속 생각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래 그 말을 들었을 때 네가 얼마나 슬펐을지 선생님이 알 것 같아. 그 말만 해줘도 걔가 자기 마음을 느껴요. 네, 저 정말 슬펐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그 정도가 다 됩니다. 네. 그리고 너 자체로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친구들이 너를 예쁘게 봐주고 너랑 사이좋게 지내주는 게 너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님이 알 것 같아. 거기까지만 일단 해주면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못 가요. 거기까지 왜 못 가냐면 내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이것들이 내 자식을 이것들이 어떻게 내가 그리고 걔네들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니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그럴 수가 걔네 부모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생각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나 약간 분리해서 걔의 마음 그리고 걔가 어떤 욕구가 좌절됐는지를 들어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공감이거든요. 그 아이는 자기 감정과 욕구를 이해받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요. 내가 그 아이를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을 했을 때 걔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내가 원했던 건 이거였구나. 그게 안 돼서 내가 슬펐던 거구나. 내가 속상했던 거구나. 내가 되게 좌절됐구나. 내가 되게 위축됐고 서운했구나. 그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지난주와 같은 요청이 나와야 돼요. 그 친구한테 뭘 부탁하고 싶어? 그러면 최소한 걔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은 이제 안 나옵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걸 아이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이거를 물어보는 게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아이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대부분은 알고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엄마가 알아서 도와줘라고 하면 엄마가 물어보세요. 엄마가 그 친구 엄마하고 잠깐 만나볼까? 아니면 엄마가 선생님하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그걸 도와줄 수 있어요. 엄마가 같이 흥분하거나 엄마가 울어버리거나 엄마가 자기 막 어릴 때 일을 막 투사해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거기 휘청휘청거리면 아이들은 말을 안 해요. 엄마가 속상할까 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약간 분리해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어? 그럼 아니면 친구들 한번 데리고 올래?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요청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배운 방식이 있잖아요. 친구 괴롭히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친구랑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놀 수 있을까? 그치? 잘하는 게 모두 다른데 그리고 잘하는 게 없어도 친구들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어떻게 하면 니네가 좀 사이좋게 놀 수 있을까? 아줌마가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가 긍정적이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우리의 원하는 거 그걸 표현해 보기로 했잖아요. 그때 공감 후에 요청하고 가르쳐주는 게 효과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엄마 나는 걔가 정말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바로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지금 자기 욕구를 모르고 있거든요. 자기 욕구를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원하는 게 진짜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어쩌면 그 아이는 엄마 나는 그 친구랑은 안 놀 거야. 그 대신 뭐 영희랑 철수랑은 내가 사이가 좋아. 나 걔네랑 놀래. 그러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우리 아이가 모든 아이하고 좋게만 지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못 살면서.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기를 지키면서 그 아이가 그런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뭔가 소외받았다. 너 소외받았니? 너 왕따 당했니? 이런 말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 혼자 남았어? 다른 친구들은 놀고 있었고 그게 있는 대로 반영해 주는 거거든요. 엄마들은 그냥 바로 왕따 당했구나. 우리 아이가 소외당하고 있구나. 이게 떠오르니까 그걸 반영해 버리죠. 아이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아 이게 내가 왕따구나. 내가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있구나. 내가 소외당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의 말로써 배워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건 들은 그대로 얘기해 주기. 감정을 얘기해 주기. 그 감정의 뿌리. 이 아이가 이렇게 분노하고 이 친구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만큼 격앙된 원인인 이 욕구를 말해주기. 그러면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어떤 부탁을 하고 싶은지 물어봐주기.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를 그 대상한테 가서 우리가 배웠던 요청의 방식대로, 부탁의 방법대로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그대로 그 사람한테 말해보기예요. 괴롭히지 말아줄래가 아니죠. 그렇다면 다른 이야기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오늘은 제가 공감으로 나누는 거, 듣는 거 이거는 이제 제 3자의 얘기예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난 엄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친구도 아니고 나한테 와서 엄마 날 왜 낳았어? 난 왜 이런 집에 태어난 거야? 엄마 왜 우리 집은 이런 데서 살아? 엄마 친구들은 다 좋은 데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조그매? 왜 엄마 아빠는 능력이 이렇게 없어? 이럴 건데 나를 왜 낳은 거야? 이런 말을 내가 듣는다면 공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네, 궁금하시죠? 그건 다음 주 이 시간에. 네, 그러면 오늘도 저하고 또 더 깊이 나눠주실 두 선생님 모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를 위한 라디오, 맘스 라디오 운영하고 있는 김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이자 뷰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파다의 이민아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강의를 또 들으시면서? 네, 아우 정말 너무나 주옥 같은 강의예요. 네. 정말 주옥 같은 강의.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정말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가 이제 공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 공감이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하구나. 그걸 이제 저도 실은 좀 느꼈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제 제 경험담이 떠올랐는데, 한 번은 이제 아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어떠한 그 놀이터에 가면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서 욕을 하고, 너 돈 있으면 좀 갖고 와봐. 이렇게 협박하는 형이 자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그 형 욕을 막 하더라고요. 나 그 형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너가 그러면 그 놀이터에서 안 놀면 되잖아. 딴 데 가서 놀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아들이 엄마 그 놀이터는 애들이 모이는 곳이고 내가 거기를 안 가면 나 애들이랑 못 놀아요. 이제 몇 번을 얘기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그냥 무심코 지나쳤어요.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공감에 대한 거를 좀 그때 느끼고 아, 너가 되게 속상했겠다. 근데 뭐라고 너한테 욕을 하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줬어요. 처음에는 그냥 너가 피해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아들이 너무 속상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줬더니 얘가 이제 막 신이 나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그 형의 아빠가 갑자기 오더니 그 형한테 뭐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아빠가 더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제 그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 형은 아빠가 너무 무섭게 하고 욕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형이 너희한테 아무 죄 없는 너희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좀 이해해주자. 그러면서 제가 좀 더 강한 공감을 이제 표시해 주려고 그러려고는 안 했지만 한 번만 더 그러면 엄마 태권도 3단이잖아. 엄마 가서 혼내줄게.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막 저를 그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진짜 멋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공감의 표현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난 너의 편이고 너가 정말 힘들 때 엄마는 두 발 다 벗고 너를 도와줄게. 이걸 적극적으로 보여줬더니 아들이 알아서 그 문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극적 공감은 아이한테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죠. 예, 그걸 제가 그때도 느꼈거든요. 태권도 3대. 월대결이 나왔네요. 그래요? 와, 와. 완전 근데 조심해야 안에 검은 띠가 하나 있더라고요.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네. 우리 아이한테 아주 적극적인 그 믿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네. 나 같은 엄마가 있다. 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친구가 생각나는데 아들이 이제 막 초등학교 가서 글씨를 막 쓰니까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할 때 그 스케치북을 이제 탁 봤는데 너무 놀란 거야. 엄마 미워가 가득 있는 거예요. 삐뚤삐뚤하게. 어머. 아 너무 심하다. 열었더니 엄마 안 예뻐. 엄마 안 예뻐가 그 전날 애를 혼냈는데 애가 방에 가서 그걸 쓴 거예요. 그 다음 장 보니까 엄마 안 사랑해 하다가 마지막에 엄마 사랑해. 진짜 사랑해로 바뀌는 걸 보고 마음이 좀 놓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혼나면 아이는 그 감정을 표현한 건데 때로는 우리는 그 감정은 안 좋은 거.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돼.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더더욱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주셨는데 이 좋은 감정만 내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좀 앞서지 않나. 그렇죠. 사실 하나님도 우리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해서 웃음이 된다고. 멋지다. 저 교회 다녀요. 네. 그게 슬픔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가 기쁨도 느끼고 눈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아는데 저 엄마들은 기뻐야 돼. 애가 로봇도 아닌데 맞아. 기뻐야 돼. 애가 감사해야 돼. 나쁜 감정 느끼면 안 돼. 이게 너무 과보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사한 걸 주셔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저도 역시 좀 크리스찬으로서 어쩔 때는 친구들이 그런 힘든 얘기하면 기도해. 또 막 간증을 얘기하면서 아유 그런 사례가 있다더라. 너도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면 이길 수 있지 않니? 라는 걸 많이 했던 게 막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에게 다양한 감정을 좀 받아들이게 도와주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강의 들으면서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공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직면하게 해주는 과정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어떤 아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빠가 평소에는 그렇게 막 공격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따라 회사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회사 일하다 보면 되게 힘들 때 있으시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일만 계속하고 있는데 잠깐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셨더니 지나가던 상사가 한가한가 보다. 이렇게 하면 거기도 그 사람한테 따지겠어 어떡하겠어요. 그냥 왔어요. 근데 돌아오는 퇴근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지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딱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안 나왔었어.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있는 아내를 보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야, 사람 들어오면 좀 아는 척 좀 해라.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아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금 내가 놀고 있나? 여태까지 애 보고 유치원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한 명 시끄러우면 한 명 울고 앉아있고 밥 차리고 있으면 제대로 먹지도 않고 뭐 하도 막 디고 나도 내 삶에서 내가 중요한 거 다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럼 아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곱지가 않죠. 내가 놀아? 들어왔으면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 왜 내가 꼭 먼저 인사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 부부는 어떤 마음으로 서로 부엌에 남고 방으로 들어갈까요? 아유, 진짜. 불편한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저 여자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나는 화가 안 풀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 남자가 나한테 와서 시비 걸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오늘 밥 맛있게 안 차려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평소에 우리 아빠 같지 않고 우리 아빠 항상 자상한데 근데 아빠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아빠 마음이 어때 보여요? 뭔가 서운해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내가 안아주지 않아서 그러나? 엄마가 밖에 안 나가서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아빠한테 가가지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니까. 그동안 아빠랑 관계도 좋았겠죠? 아빠,
속상했어? 이렇게 물어봤다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빠가 그래! 이래요? 대부분은 괜찮아. 귀엽잖아요. 괜찮아. 아빠 내가 안아줄까? 어쩌면 아빠가 받고 싶었던 환영을 아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빠 기분이 어떨까요? 풀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갈등의 원인이었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아내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왜 이 남자는 지금 바보같이 마음이 풀어졌어요?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게 공감이에요. 네. 그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제3자가 공감을 해주는 힘은 놀라워요. 우리 아이가 누구랑 싸웠어요. 얻어맞고 왔어요. 근데 엄마들은 생각해요. 그러면 걔가 반드시 우리 아이한테 사과를 해야만 우리 아이는 풀어진다고 믿잖아요. 걔 전학 가버렸어, 그날. 어떻게 해결할 거야? 엄마가 해줘도 풀려요. 너가 네 자신을 얼마나 지키고 싶었는지, 안전하게 놀고 싶었는지, 맞았을 때 얼마나 몸이 아팠고 기분이 나빴고 마음이 상했는지 그래 충분히 알지. 엄마가 알아. 친구들이랑 어떻게 놀고 싶니 너는? 난 안전하게 놀고 싶어 엄마. 왜 욕구를 말했으니까 들은 대로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한 게 중요하지. 다른 친구들하고는 안전하게 어떻게 놀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걔는 없지만 내 아이는 괜찮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 아이가 걔가 반드시 나한테 사과해야만 난 풀어질 거야 라고 믿고 산다면 내 아이의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내 아이가 아니라 걔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체도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없어도 우리 감정을 볼 수 있고 충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3자의 도움이 굉장히 유용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그 친구랑 그 동네 형아랑 있었던 일을 공감해 줄 때 내가 이제 우리 아이하고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냐면 우리가 항상 좋은 엄마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제가 그 지난주에 12층에서 그래서 야! 막 이러면서 뭐 인사를 왜 안 하고 가면서 소리 질렀던 것처럼 가끔 망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관계는 통장에 잔고가 쌓였어요. 내가 속상할 때 내 얘기를 잘 들어줬던 우리 엄마. 내가 친구하고 맞고 왔던 날 우리 엄마가 나를 안아줬었고 내가 숙제하기 싫다고 했던 날 엄마가 그래 엄마도 어릴 때 하기 싫을 때가 있었어. 근데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우리 엄마가 나를 야단치지 않고 나를 도와줬던 경험들. 그런 것들이 관계에 쌓이다 보면은요. 가끔 내가 내 안에 또 다른 분이 나와가지고 가끔 내가 망가지고 소리치고 야 이래도 우리 아이가 이해합니다. 왜? 우리 엄마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공감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 기분 나쁠 땐 또 욱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된다면 이 관계의 통장 안에 잔고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아빠를 공감해 줌으로써 어쩌면 오늘 게임을 좀 오래 해도 아빠가 야! 이리네! 이게 아니라 이 아들이 얼마나 오늘 이쁘겠어요. 재밌어? 아빠도 좀 같이 할까?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빠를 공감해 줬기 때문에. 그게 좋은 관계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탁하기, 어떻게 잘 말을 할까를 이제 배웠다면 오늘은 듣는 거잖아요. 그쵸. 그 아이가 힘들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듣느냐. 또 굉장히 중요하구나. 좀 새로운 그런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는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듣는 거는 큰일 났네. 얘를 고쳐줘야겠네. 그렇죠. 얘를 바꿔줘야겠네. 이게 잘못 듣고 또 잘못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는 이제 문 닫고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엄마 미워 쓰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엄마는 또 상담받고. 엄마 너무 속상하죠. 네. 사실 엄마가 애 미워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아이를 항상 사랑하죠. 엄마가 돼서 제가 가끔 어떤 이제 엄마 교육 갔을 때 물어봤어요. 엄마가 돼서 충족할 수 있었던 욕구를 한번 골라보자. 엄마이기 전에는 어쩌면 내가 충족을 잘 못했던 것들인데 엄마가 되고 나서는 정말 내가 이건 우리 아이 덕분에 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물론 그게 아주 분명하게 나눠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는 거, 기여하는 거, 그런데 너무 기쁜 거. 주는데 손해보는 것 같지 않고 주면 줄수록 기쁜 거. 그런 경험은 내가 엄마가 돼서 한 것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길을 갈 때 차가 온다면 내 몸을 날려서 얘를 그냥 살려버리는 게 나의 본능처럼 나오는 거. 어느 누가 길거리 가다가 위험에 처했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몸이 반사적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살림으로써 내가 죽어가면서도 기쁠 수 있는 게 누가 있겠어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더 없기는 하겠지만 나도 살고 싶지. 그러나 내 아이 앞에서는 엄마들이 아이를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던 사건이 그 의정부 화재 사건에서 5살 남자아이를 엄마가 부모님 없이 컸어요. 그리고 아이를 혼자 낳아서 혼자 길렀어요. 근데 그 아이를 감싸 안았고 엄마는 죽었지만 아이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 그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게 엄마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중요한 욕구인 것 같아요. 엄마로서 느끼는. 네. 네. 정말 사랑하죠. 단지 우리가 전달이 잘. 그걸 조금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가 좀 이게 아닌 말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어떤 날 알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미 말은 지금 나가면서 이거 멈출 수 없어. 이건 이미 아니라고 신호는 보내고 있지만 말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그때 했던 엄마의 말이 결혼해서 애 낳고 깨달아지는 그 너무 늦게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게 그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쉽죠. 네. 그때 바로 알았다면 얼마나 그렇죠. 좋았겠어요. 그러면 엄마 미워가 아니라 나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어라고 썼을지도 네,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훈련이죠. 그래서 대화는 훈련이에요. 말하는 것도 훈련이고 듣는 것도 훈련이에요. 저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는 좀 자녀들과 대화할 때 공감을 잘해야 되겠어.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런데 사춘기에 있는 그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공감을 해주려고 굉장히 그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애들이 말을 안 해요. 네, 정말 벌써 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예전에는 아들이 엄마 나 누구 좋아해요. 이렇게 나 누구한테 되게 관심 있어요. 이러면 제가 이제 이거 혹시 그 친구가 좋아할 만한 걸로 이거 한번 좀 선물 준비해 보면 어때? 생일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제가 혹시 민규야 뭐 좋아하는 친구 없니? 그러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여자 막 이러면서 그냥 애가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얘기하면 엄마들이 적극적 공감을 해줄 수 있지만 이제는 아이들 사춘기가 되면 공감을 너무 해주고 싶은데 애들이 말을 안 해. 이것도 엄마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제가 매일 요즘에 느끼고 또 살고 있는데 중3인데 확실히 이제 말수가 많이 줄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사춘기가 됐다고 해서 아이들이 말수가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자기 세상에 열리고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고 그런 딱 그 사춘기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속상할 때 올 수 있으면 성공 같아요. 아이가 시시콜콜 다 얘기 안 합니다, 이제. 내가 누굴 좋아하는지. 그런데 정말 속상한 일은 갖고 올 수 있으면 그거는 그 아이가 그 어린 시절에 유년기 초등학교 시절 그리고 미취학 아이였을 때 그때부터 영유아기 때부터 쭉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는 습관이 잘 들어진 아이들은요. 말수는 줄지만 내가 너무 뭐가 안 된다, 고민이 있다 할 때는 엄마 아빠의 방을 노크할 수 있는 관계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땡큐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고 그쵸. 진짜 힘든 일 있을 때 엄마한테 오는 것만으로도 그거면 너무너무 성공이다. 땡큐죠. 네. 그것도 되게 위안이 되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또 그렇게 컸는데 1부터 10까지 말해도 되게 피곤할 거예요. 네. 알아서 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은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노력하면 또 좋은 엄마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같고. 다시 엄마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되고 싶으세요? 네. 네. 저는 원래 아이들 욕심이 좀 많아서 제가 지금은 둘인데 저는 정말 둘을 더 낳고 싶어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반대를 해서 못 낳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하죠. 내가 이제 정말 아이를 낳으면 참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왔는데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온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좀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 있긴 있어요. 네.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다시 할 수 있으면 너무 잘할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고 특히 아이가 그 5살에서 한 7살
그 3년 정도가 너무 많은 후회로 남아있는데, 그 나이 때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거나든가, 이제 엄마랑 뭐 이렇게 야단 맞고 있는 거 보면 막 가슴이 정말 이게 몸이 아파요. 이 몸이 정말 막 어디가 쑤시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한. 그래서 가만히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라는 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결심하는 건 오늘 최선을 다하자. 이제 오늘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좀 결심하는 것 같아요. 그게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는, 고민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정돈시켜주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전말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딱 예측이 되거든요. 눈 딱 이러고 올 땐 용돈 떨어졌다는 얘기겠구나 하는 게 딱 예측이 돼요. 뭔가 인상 팍 쓰고 올 때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했고 그것을 나한테 좀 어필하고 싶을 때 저런 표정이겠구나 하는 게 거의 맞지만, 공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예측되는 그 순간에 그 아이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른다라는 의도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0으로 놓는 거죠.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 평소에 한 몇 프로 아세요? 탁 떠오르는 80%? 80%? 네. 첫째 몇? 저는 기억하는 아들이 한 아들. 90%, 딸은? 딸은 50%. 아마 여기 어머니들도 다 그런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있죠. 내가 우리 아이 한 이 정도는 안다. 근데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창이 있어요. 창. 그 조혜리의 창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영역과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영역이 있고, 남이 나에 대해서 아는 영역이 있고 남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영역, 이 네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영역과 남이 나에 대해서 아는 영역을 서로 오픈된 영역이잖아요. 예를 들면 내 아이는 브로콜리를 싫어해요. 왜? 어떻게 알아요? 경험했으니까 알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브로콜리를 먹이고 싶을 때 이 브로콜리를 그냥 날 거를 데쳐서 먹으라고 주진 않을 거예요. 갈아서 뭔가 섞어서 먹기 좋게끔 해서 주거나. 서로의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가 어두움을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굳이 이 친구랑 영화 보러 갈 일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재산이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 아이가 나한테 와서, 내 친구가 나한테 와서 나 이런 거 너무 속상하다라고 말을 할 때 내가 너 뻔히 알아라는 이 생각은 내려놓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들어보겠다라는 의도가 있다면 0으로 놓고 듣는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들릴 거예요. 아주 새로운 것들이 들릴 겁니다. 그 연습을 우리가 이번 주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0으로 놓고 그저 있는 그 사람 말 그대로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냥 공감도 이제 이런 걸 느꼈어요. 제가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허울에도 멀쩡하고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연애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친한 남자 사람 친구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저한테 야, 여자의 심리는 뭘까? 이러면서 이제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최근에 자기가 10권 이상을 읽었다면서 나름 이제 여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됐어. 했는데 최근에도 좀 안 좋은 일을 당한 거예요. 저는 이제 걱정돼서 너 진짜 괜찮아? 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저는 이 친구가 힘든 일을 할 때마다 적극적 공감을 해줬는데,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너무 물어보는 거 굉장히 나의 이 트라우마가 자꾸 올라오게 하는 거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에 대해서 난 너의 그 어려움을 나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너의 속상함에 대해서 나도 내 일은 아니지만 나 같이 속상해하고 있다. 저는 이 친구를 정말 배려하는 마음으로 적극적 공감을 막 했는데 이제 이 친구는 너무 옆에서 난 이제 괜찮아라고 했는데도 너 정말 괜찮은 거라고 하니까 아니 왜 괜찮은지 자꾸 떠오르게 하지? 그게 약간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너 이제 좀 그만해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당황하면서 아 그래 내가 이제 안 그럴게 라고는 했는데 이게 참 중요하죠. 다르다. 그리고 이제 그래 공감을 해줄 때 적당히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구나. 그냥 이런 걸 느꼈어요. 그거 되게 근데 중요한 말인 것 같은 예, 게 예, 예. 사실 공감이라는 게 언어로 표현돼서 관계가 더 틀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동창회를 한번 나갔다고 해봐요. 근데 그 동창회 나간 친구가 너무너무 큰 다이아몬드 있는 반지를 끼고 나와가지고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을 한번 해봐야죠. 꼴보기 싫은데 그냥 공감을 한번 배워봤으니까 계속 아무도 반응이 없어. 근데 친구들이 계속 이러고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이래요. 사진 찍자 그러면 그렇게 찍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얘 마음이 지금 뭔가 조급한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서운한가?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왜? 아무도 지금 내가 본 건 뭐야? 아무도 지금 아무런 말이 없어. 거기다 대고. 내가 이제 배웠잖아요. 우리 감정이 그렇다면 도대체 이 뿌리는 뭘까? 얘가 인정받고 싶구나. 인정받고 싶구나. 나도 인정이 중요하니까. 내가 알겠어요. 그래서 친구야,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도 말이 없으니까 서운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뭐 맥락으로만 보면 지금 모든 공감의 요소대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친구가 고마워. 나 너무 인정받고 싶었는데 너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맙다라고 할까요? 아니요.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침묵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 좀 인정받고 싶으셔서 커피를 다 사다 놨어. 태연 선생님께. 선생님 인정받고 싶으셨는데 이렇게 커피 주시고 인정받고 싶으셨는데 욕구가 좀 충족되셨어요.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어떤 경우는 욕구가 딱 건드려지면 들킨 기분도 들고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요, 침묵으로 보는 거죠. 자, 침묵은 뭡니까? 태연 선생님이 우리한테 그 밀크티를 아침에 다 줬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들킨 다음 것 주에 같아요. 갖고 오세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설명을 좀 하면서 다 따라주시더니 메이크업실에서 이제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나만 안 주신 거였어요? 제가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도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계속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묻는 거예요. 되게 그렇다면 유명한 건데. 제가 그렇죠. 인정받고 싶으세요? 이 말은 이 사람을 더 민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는 변화된 행동, 즉 태연 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너무 잘 마셨어요. 이 말 한마디가 이 사람한테는 훨씬 따뜻하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 친구한테도 안 괜찮은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내가 볼 때 너 지금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입술이 떨리고 있어. 뭔가 슬퍼 보여 너. 그렇지. 너 마음속에 좀 봐봐. 뭔가 이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답답한 거니? 아니라고. 나 괜찮다고. 라고 얘기할 때는 나한테 보이는 것들이 꼭 말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괜찮다면 다행이야. 근데 언제라도 얘기하고 싶을 땐 해도 좋아. 하고 그냥 같이 그 순간 침묵으로 있어주는 게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죠. 사춘기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사춘기 아이들도 뭔가 괴로워 보이는데 엄마한테 얘기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답답하니까 자꾸 문을 두들겨요. 일로 나와봐. 너 분명히 뭐 있잖아. 엄마 너 딱 보면 알잖아. 너 들어올 때 원래 인사하는데 오늘 인사도 안 하고 지금 들어갔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얘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변화되는 행동. 오히려 그냥 쪽지를 써놓고 나가. 너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보여서 엄마 그냥 조용히 잠깐 나갔다 온다? 하고 그냥 써놓고 나가는 게 오히려 걔한테는 공감받는 것 같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은 꼭 대화로 풀어낼 필요가 없고요. 대부분 사실은 이 침묵 속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애써서 해줬을 텐데. 애써서 해줬는데. 우리 미나 선생님을 한번 공감해 볼까요? 그러니까 친구들 좀 도와주고 싶고 좀 이해해서 그 친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맞아, 해주고 싶었던 거. 그거였거든요. 네, 정말 그거였는데.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좀 애써서 들어주고 뭐 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냥 오히려 막 도움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네. 때로는 침묵이 그 침묵과 그 변화된 행동, 그 변화되는 행동이라고 하면 나의 어떤 말이겠죠. 그리고 어쩌면 그냥 따뜻한 물 한 잔을 이렇게 내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 더 이렇게 따뜻하게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공감. 정말 경청해서 들어보고 경청이라는 건 의도를 갖고 듣는 거잖아요. 이해하겠다라는 의도로. 그리고 그 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도 한번 반복해주고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지도 짚어주고 그 마음 밑에 숨어있는 실제 그 아이가 그렇게 불편했던 이유들이 여기 밑에 깔려있는데 그걸 찾아서 얘기해주면 이 아이는 엄마 나 이렇게 해결할까? 자기가 먼저 얘기해주면 너무 고맙고 만약에 엄마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 같이 방법을 찾아 나가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련의 공감의 과정인 거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전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때로는 문제가 해결이 돼도 기분이 안 좋게 남아있는 많은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려 보시면 문제 해결은 오히려 그 다음이고 공감이 더 우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치고 싶으시면은요, 공감한 후에 가르치자. 공감한 후에 정보를 주자. 공감한 후에 바로 잡자.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